뉴스로봇 특징 주인 권다영입니다. 현재 많은 클릭을 받고 있는 뉴스들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제3의 선택, 김해공항 확장 뉴스입니다. 이 영남권 신공항을 둘러싼 10년간의 논란이 드디어 증식이 됐습니다. 이 타당성 연구 용역을 맡았던 파리공항공단 엔지니어링이 기존 공항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결론을 내렸고요. 또한 이 정치적 후폭풍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신공항 건설을 기대하고 있던 지역에서는 실망감이 감출 수 없다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11번가 SK플래닛 중국에서 1조 넘는 투자 유치 뉴스입니다. 올해 초부터 소셜 커머스를 대항하기 위해서 대형 투자가 계속 추진됐었는데요. 특히나 11번가가 중국에서의 최대 민영 투자 회사인 중국 민성투자와 지분율 협상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SK플래닛은 중화권 시장의 공략을 위해서 최적의 파트너를 만났다는 분석이고요. 또한 국내 전자상거래 업계의 투자 유치 경쟁도 점차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수출입은행 자본 확충 위해 이달 말 최대 1조 코코번드 발행 뉴스입니다. 이 조선해운부실에 선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건부 자본증권인 코코본드를 발행한다고 하는데요. 이 10년 만기의 금리는 연 1.2%가량이라고 하고요. 이 수출입은행이 코코번드를 발행했는데 이 향후 구체은행들이 발행할 코코번드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노후 대비가 우선 가계자산 중 보험 연금 비중 역대 최고 뉴스입니다. 이 고령화로 인한 불안감이 크고 예금 금리도 낮고 주식시장에 대한 불안감도 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험과 연금 비중이 2014년부터 꾸준히 늘어서 올해는 30%를 넘겼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정용진 시내 면세점 추가 진출 뉴스입니다. 신세계그룹 채용 박람회에 참석해서 이런 의견을 강하게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이 특허 재취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도전을 망설이던 기업들이 다시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는 업계의 분석입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쿠팡 티켓몬스터 불공정 거래 혐의 조사 뉴스입니다. 이 공정위에서 어제 오전 쿠팡과 티켓몬스터 본사에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현장 조사를 벌였는데요. 오늘 위메프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최대 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소셜커머스 업계에서는 반품과 환불에 대비하려면 납품 대급을 지연할 수밖에 없는 업계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현행이라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확인해봤고요. 관련 특징주들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시장이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조선주들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두산 엔진도 강세인데요. 이 주요 조선주들이 수주 선종을 차별화하면서 두산 엔진에도 수혜가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두산 엔진 현재 2.8% 강세 보이고 있고요. 두산 중공업도 2.3%, 두산 인프라코어와 오리콤도 1.9%대의 강세를 나타내면서 두산 그룹주들 오늘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 현대차그룹주들도 분위기가 좋습니다. 외국계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현대비아가 1.6%, 현대차와 기아차가 1.3%가량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공항 관련주 살펴보시죠. 부산산업입니다. 이 가덕도와 관련된 부산산업과 영화산업은 오늘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부산산업 16%까지 오르는 모습이고요. 반면에 미량 관련주인 새우글로벌은 하락세입니다. 새우글로벌과 두올산업, 삼강 M&T, 한국선제는 하락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새우글로벌 현재 가격 제한폭까지 내려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로 본 특징주인 권다영이었습니다. 네, 뉴스로 본 특징주 함께했습니다.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연관이 있는지 사실 이렇게 뉴스를 보면 매칭시킬 종목이 어떤 것인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인지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죠.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석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어제 네. 저희가 한 사나흘 동안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죠. 미량이냐 네, 가덕도냐 관련주들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렸었고 또 어제 저희가 방송 말미에 미량도 안 되고 가덕도 안 될 수 있다라는 경우의 수를 또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어제 자, 결국은 얘기했죠.
그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네. 이제 김해공항 관련주로 봐야 되죠.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이 밀양 아니면 가덕도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김해공항으로 결정나면서 관련주들이 모조리 지금 하한가 가까이 지금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의외로 김해공항 쪽을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김해공항 쪽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던 기업들에 대한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오늘 광진실업이 김해공항 수혜주로서 부각이 되면서 아침 시초가가 상한가로 출발해서 현재까지도 상한가가 유지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 아즈텍 WB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김해공항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일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부산산업 같은 경우에는 공항만 지어진다면 어떻게든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기대감에 어제는 혹시나 이게 둘 다 안 되고 장기간 보류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감 때문에 하락을 했었는데 되려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공항은 그래도 지어지는구나라는 확신을 갖고선 다시 한번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들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 이제 한 가지 눈여겨볼 거는 이제 김해공항 쪽인데요. 김해공항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롯데그룹 최근 들어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근데 롯데그룹 같은 경우에는 공항 면세점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공격적인 입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김해공항 같은 경우에도 롯데 면세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네. 롯데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시내보다는 공항 쪽에 더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이게 국제공항으로 발돋움이 된다면 여기에 대한 예.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김해공항 관련주 제3의 선택으로 어떤 종목을 살펴봐야 되는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종목 하나 더 확인해 볼 텐데 어제 우리 이 시간에 사마네트웍스 얘기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사마네트웍스 오늘 12%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종목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접근을 해야 될지 좀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고가권에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근거가 뭐냐면 이제 7월 6일 날 한국과 중국에서 동시에 함부로 애틋하게라는 드라마가 방영이 됩니다. 김우빈을 주연으로 한 그 드라마인데 사마네트웍스와 IHQ 저희가 어제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그 종목인데요. 여기에 대한 기대감 추후에 이제 국가적으로 수출 우리나라의 그 고급 브랜드라든지 고급 육성 K 브랜드를 육성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드라마 제작 기업들에 대한 집중도 높아질 건 뭐 자명한 사실이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바라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사마네트웍스에 대해서 확인해봤습니다. 오늘의 급등 일단 좀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흐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죠. 제약바이오주 상장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내일은 대여 녹십자 레셀의 상장이 예정돼 있고요. 공모 희망가가 굉장히 최상단의 위치를 하면서 이 장외 주식 시장에서 녹십자 랩셀의 주가가 또 급등하기도 했었는데 제약바이오주 IPO를 통한 자금 모달 모멘텀이 될 수 있을지가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번 굉장히 중요한 건인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그 상장에 대한 부분들은 성공했다. 아직까지는 뭐 여기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이제 의견을 그런 분위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 바이오 관련 대여들이 이제 곧 있으면 상장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에 CJ 헬스케어 등 앞으로 1조 이상의 그 대규모 공모가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전체적인 바이오 업종들 시장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물꼬를 틔웠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확인할 수 있지만 내일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ST팜하고 녹십자 레셀이 상장을 한 그런 날인데 오늘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이게 이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올해 상반기나 하반기에 상장할 예정이라는 그 이슈로 한번 급등을 했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다시 한 번의 그 해묵은 재료에 대한 재편은 안 통한다라는 그런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2분기 저희가 이제 브렉시트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2분기가 마감이 되고 기업에 대한 실적 시즌이 돌아오면 거기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최근 관련된 아까 말씀드렸던 녹십자라든지 동아소시홀딩스 지금 내일 상장하는 그 두 종목에 대한 주가 원래는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는 이유들은 이렇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이러한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끌어오고 이러한 부분들은 궁극적으로는
기업의 뭐 신약을 짓는 공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임상 실험을 하기엔 임상 2상에서 3상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자금들이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한 부분에 좀 더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시각,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시각을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 잇따른 상장. 눈속임보다는 정확한 시장의 숫자를 보여주는 업체 위주로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녹십자 랩셀 내일 좀 기대를 또 해보도록 하죠. 이외 오늘장에 관심 가져볼 만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오늘장 시장 아무래도 내일 브렉시트 투표 네, 결과 때문에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네. 그런 이제 혹시나 만약에 그럴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런 일이 벌어질 걸 대비해서 시장에서의 관심주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관련주, 제이시언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시장에 돈이 좀 몰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제이시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해 갖고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비트코인 가격 투기 세력이 몰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또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어제 이제 철도 관련된 주식들 중에서 조정을 좀 받았던 종목들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아TI라든지 대오 AL 마찬가지로 향후 지금 10년 동 2025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 먹거리를 확보했다라는 긍정적인 측면의 흐름들 이어지고 있겠고요. 이러한 이제 개별적인 재료들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이 오늘의 강세를 좀 이룬 것 같고 나머지는 아직까지도 눈치 보기가 여전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 어저께 저희가 이제 전기차 말씀드리면서 삼성 SDI랑 LG 화학 네. 그런 말씀 드렸어요. 이게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 있을 거냐? 뭐 어제 장 마이너스 4% 가까이 밀린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었는데 그날도 낙폭을 꽤 많이 회복을 하고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오늘의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가 브렉시트 투표 결과 이후에라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전기차 종목들 조정받고 있는 타이밍에 적극적인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적극적인 매수 타임도 괜찮아 보인다라는 말씀 드려보고 싶습니다. 철도주에 접근할 때 많은 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렇습니다. 하세요. 왜냐하면 큰 규모의 정책이 나오긴 했지만 뉴스는 단기간에 또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점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일단 최근 들어서 아무래도 그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종목들이 장기간 소외되어 있다 보니까 그만큼의 상승에 대한 갈망이 워낙 크고요. 그 다음에 또 새로운 신규로 진입하는 이제 매수 세력들에 대한 부분들도 대부분 이제 단기로 치고 빠지는 성향들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말씀 드려보겠고요. 그래서 현재까지는 지금 뭐 지속적인 급등, 일주일 사이에 뭐 2배 넘게 네. 오른 종목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10년 동안의 먹거리를 한 달 동안에 다 땡겨서 올렸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항상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이 이후에도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상승보다는 하락 쪽의 무게가 더 많이 실린다라는 점 염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 개인적으로 궁금한 또 네. 업종 여쭤봐야 될 것 네. 같아요. 금융주들 이야기도 최근에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네. 최근에 뭐 많이 하락을 했지만 반등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인 움직임, 금리 인하 이후로 또 눈여겨봐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어떻게 네. 봐야 될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금융주라고 하면 대표적인 게 은행하고 그렇죠. 증권 이렇게 두 가지로 그렇습니다. 나눌 수 예. 있는데요. 일단 증권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동 자금들이 증시로 많이 몰리고 또 신용들을 많이 쓴다라는 부분에서 증시 하락에 대한 원래 이제 개미들이 많이 몰리면 시장은 하락한다라는 그렇죠. 그런 이제 우려 섞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게 은행권에서 전체적인 자금이 풀려서 증시로 와서 추가적인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점 한번 염두를 해보겠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흐름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로본트 특집 토지인베스트먼트 김영수 대표와 함께 자세한 종목들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